저희가 그 철도 개혁을 가로막는 세 가지 정도의 그 삼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삼적이요. 있는데요. 예.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판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걸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레인의 철도 마피아.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가 환부를 드러내야지 그게 상처도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 철도 마피아가 코레일 내에 있는 철도 마피아가 그를 막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정수 소장님, 그 코레일의 문제가 적자 구조를 밝히지 않는 어떤 깜깜이 경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매년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노선별로 부문별로 어디서 적자가 나는지, 그 다음에 그 적자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라는 부분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보내달라. 2011년 같은 경우는 보내달라 해도 연초에 보냈는데 연말까지 안 보내다가 그럼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코레일이 2005년에 민영화된 이후에 작년까지 그 정부의 지원금을 4조 5천억을 받았는데요. 그게 전부 적자 난 만큼 100% 지원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7%가량 되는 거의 2조 원쯤이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절반이요? 절반이요. 매출에. 그럼 매출의 절반이 인건비로 충당되는 조직은 사실상은 끝난 조직이죠. 그래서 1인당 6,880만 원의 그 인건비 충당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그 아주 모를 해저드한 것이 용산에 그 땅판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4천억 원 정도. 그래서 이제 2008년, 2009년에 이제 쭉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매년 몇백억씩 성과급에 넣어서, 그, 예를 들어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 3,217억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과급으로 다 나눠 가져버리는 이런 행태들이 지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뭡니까, 저 용산 역사 사업이 무산되니까 그 돈을 2조 4천억을 다 땅값으로 받았던 거를 한꺼번에 다 토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돈 들어오니까 나도 먹고 너도 먹자 하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쪼르륵 1인당 100만 원 이상씩 다 나눠갔어요. 특별 상여금만요. 그리고 특별 상여금 외에도 상여금을 엄청나게 받아왔습니다. 매년 2, 3천억씩 받아왔던 겁니다. 그걸 다 써버리고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게 또 부채가 2조 4천억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 혁신을 하려 해도 자료를 내라 해도 정부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현재 그 이 코레일 내부의 경영의 그 적자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누구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방만 경영 그리고 적자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부분이 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 그와 연결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일단 철도 개혁을 발목을 잡고 있는 철도 노조에 대한 지적인데요. 노조가 20년째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뭐 철도 파업은 민영화에 반대다. 이게 이퀄 그 관계가 같다는 관계가 계속 성립되면서 20년째 싸우고 있거든요. 이걸 좀 냉정하고 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솔직히 그 철도의 이 물류 기능, 그러니까 일반 그 이 승객 외에 화물 물류 기능은 제가 볼 때 공적인 부분이 있지만 승객을 수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민영화에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은 민영화했을 때 제가 볼 때 저거 사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저 노조에 그 다음에 막대한 그 철로 사용료를 내고 1년에 수천억씩 내야 될 겁니다. 한국은 그 섬 같은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의 항공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도로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개방해서 팔겠다고 해도 들어와서 사겠다는 사람이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사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공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한국공항공사를 두고 인천공항을 만들었을 때 인천공항공사를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한국공항공사가 매년 3,300억씩 적자가 나다가 그다음 인천공항공사를 만들면서 혁신을 하라니까 1,300억의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메트로보다도 도시 지하철 공사, 즉 5호선부터 8호선이 훨씬 더 인력이나 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을 시키니까 발생하는 문제죠. 그러면 노조가 왜 저러는가에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585명, 올해까지 현재 108명이 특별 승진했고요. 자동 승진제로 3급까지는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특정한 직급까지 자동을 승진을 하는 그런 신의 직장 철밥통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급별로 인력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상급 이상
7,900명, 4급 12,000명, 간부급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7급은 967명밖에 안 돼요. 전 직원의 간부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네. 이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나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도 없고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데모를 저렇게 하고 노조를 하고 그 다음에 민영화 프레임으로 정권마다 다 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제일 처음 민영화한 게 DJ 정권에서 네. YS도 끊어내다가 말았고 DJ 정권은 법제화 시켰죠. 네. 근데 법제화 해놓고도 실패했고 노무현 정권은 민영화 한다다가 큰 소리 치다가 공사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MB는 아예 민영화를 시켜버리려고 그러다가 말도 못 꺼내고 네. 들어갔고 네. 지금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누적되어 온 문제를 고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원전 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역대 정권들 다 그냥 소리만 치다가 노조 편들어주고 들어갔죠. 근데 계획을 하겠다니까 저러는 건데 그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은 대통령과 총리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민영화가 될 수도 없는 거고 네. 할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주장하는 말은 100% 거짓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세 번째 삼적에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바로 낙하산 인사 문제입니다. 2005년 코레일 출범 이후에 역대 사장 및 연도별 부채 규모를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신광순 이제 초대 코레일 사장 이후에 5조 8천억 원에서 2013년 현재는 17조 6천억 원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광순, 최연애 사장을 제외하고는 정치권 인사들이 사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부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황 소장님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예, 있죠. 어떤 네. 해법을 좀... 제가 볼 때는 사장이 낙하산으로 가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네. 말하면 저런 회사에는 내부 인사보다는 과감한 칼질을 할 수 있는 일반 그 구조개혁 전문가가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기 아마 내부 승진했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서로 다 아는데 누가 칼 되겠습니까? 네. 약점도 다 알고요.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처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보낸 게 이번에 최연애인가 하는 여사장 아닙니까? 네. 근데 뭐 가서 지금 이 감당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저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심각해요. 2008년에 73.8%다가 2012년에 214.7%, 네. 2013년 말에는 433.9%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정확하게 늘어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이 방치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전체 공기업들이 이 9대 공기업의 부채가 358조고요. 전체 공기업의 부채는 800조가 넘어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부도 사태가 임박해져요. 그래서 이 노조의 민영화라는 거짓 프레임을 정부가 달래가면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 이걸 법으로 해줍니까? 그럼 앞으로 LH공사가요, 지금 부채가요, 138조고 하루에 이자만 123억이 나갑니다. 자, 철도 이 문제를 공사를 갖다가 하고 민영화를 안 하겠다라는 부분을 법제화해주면 좀 있으면 LH공사가, 좀 있으면 석유공사가, 좀 있으면 가스공사가 다 법제화해달라 할 때 정부가 전부 법제화를 해줘야 됩니까? 이런 것이 정부입니까? 저는 이 정부가 대통령이 약속했고 장관이 약속했고 총리가 약속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충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명시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이 프레임을 국민들과 네. 철도 노조에게 약속하고 네. 그걸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철밥통들에게 정부가 양보해서 이걸 법으로 해준다 그러면 그 네. 정권 운영이 우리 사회에 전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도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면면들, 그 대안들에 대해서 한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모쪼록 원활한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른 아침부터 시간 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